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통 음료인 식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식혜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명절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식혜, 우리에겐 참 친숙한 음료잖아요. 그런데 이 식혜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식사 후에 습관처럼 식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고기 먹고 나서 식혜 한잔하면 속이 편하다고들 하시는데, 과연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습관일 뿐인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먼저 식혜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식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엿기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예요. 엿기름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우리 할머니들이 소화 안 될 때 식혜 마시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식혜가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식혜 속 효소들은 주로 탄수화물 분해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과 함께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혜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떡이에요. 명절 때 송편이나 인절미 먹고 식혜 마시는 거, 우리 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조합이잖아요. 이게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조합이에요. 떡은 쌀로 만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찹쌀이든 맵쌀이든 소화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특히 우리 나이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예전엔 떡을 한 접시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이럴 때 식혜를 함께 마시면 엿기름의 소화 효소가 떡의 전분을 분해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속이 한결 편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떡집을 하시는데, 손님들한테 항상 떡 드실 때 식혜나 따뜻한 차 한 잔 곁들이라고 권하신대요. 실제로 그렇게 드신 분들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조합인 거죠. 다음으로 식혜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한과예요. 약과, 유과, 강정 같은 전통 과자들 말이에요. 이런 한과들도 주재료가 쌀이나 밀가루,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게다가 꿀이나 조청으로 달게 만들어서 당분이 높죠. 한과 자체가 달콤하고 기름기도 있어서 많이 먹으면 속이 느끼하거든요. 이럴 때 식혜가 정말 제격이에요. 식혜의 단맛이 한과의 단맛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소화를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예요. 특히 명절 때 제사상 차리고 나면 한과랑 식혜가 꼭 함께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최고의 조합인 셈이죠. 그리고 의외로 식혜와 잘 맞는 게 바로 고구마예요. 요즘 건강 간식으로 고구마 많이 드시잖아요. 저도 오후에 출출할 때 고구마 쪄서 먹는데, 고구마만 먹으면 목이 메기도 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고구마도 탄수화물이 주성분이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느린 편이거든요. 이럴 때 식혜를 곁들이면 정말 좋아요. 식혜가 고구마의 전분 소화를 도와주고 수분도 공급해줘서 목 넘김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제 이웃 할머니 한 분은 고구마 삶으실 때마다 식혜를 꼭 준비하신대요. 손주들 간식으로 주실 때도 항상 식혜랑 세트로 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고구마만 주면 식혜는 어디 있냐고 먼저 찾는데요. 밤도 식혜와 궁합이 좋아요. 가을이 제철인 밤, 군밤 먹을 때 식혜 한잔하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밤도 전분이 많은 식품이라 소화가 더딘 편인데 식혜가 이걸 도와주죠. 예전에 어머니가 밤을 삶아주실 때 항상 식혜도 함께 준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빵이나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도 식혜와 잘 어울려요. 요즘은 전통 식혜에다가 빵을 곁들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카스테라나 스펀지 케이크처럼 부드러운 빵은 식혜랑 정말 잘 맞아요. 빵도 결국은 밀가루, 즉 탄수화물이니까 식혜의 소화 효소가 도움을 주는 거죠. 제 친구 하나는 아침에 빵 먹을 때 커피 대신 식혜를 마신대요. 처음엔 좀 이상한 조합 아니냐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속도 편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빈속에 마시면 속쓰림이 올 수 있는데, 식혜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찹쌀 음식들, 예를 들어서 약식이나 경당 같은 것도 식혜와 찰떡궁합이에요. 찹쌀은 맵쌀보다 더 끈기가 있고 소화가 더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찹쌀로 만든 음식 드실 때는 식혜가 거의 필수예요. 약식 같은 경우는 찹쌀에 대추, 빰, 잣까지 들어가서 영양은 좋은데 소화는 잘 안 되는 음식이잖아요. 이럴 때 식혜를 함께 마시면 정말 속이 편해져요. 국수도 의외로 식혜와 잘 맞아요. 특히 밀가루로 만든 소면이나 칼국수 같은 거요. 국수 말아먹고 나면 배는 부른데 속이 더부룩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식혜 한잔하면 국수의 전분 소화를 도와줘서 속이 한결 가벼워져요. 물론 국수는 국물이 있으니까 굳이 식혜까지 마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냉면이나 비빔국수처럼 국물이 적은 국수를 드실 때는 식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식혜가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과식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식혜만 마시면 뭐든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식혜는 어디까지나 적당량을 드셨을 때 소화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과식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거든요. 자, 이제 반대로 식혜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단백질이 많은 육류와 식혜는 그다지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이게 좀 의외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고기 먹고 나서 식혜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예전엔 삼겹살 먹고 나면 식혜 찾았어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착각이었어요. 식혜의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에는 효과적이지만 단백질 소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고기를 먹었을 때는 위산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단백질이 잘 소화되는데 식혜의 단맛과 차가운 온도가 위산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기 먹고 바로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떨어져서 소화효소 활동이 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름진 고기를 먹었을 때는 더욱 그렇대요. 고기의 지방이 굳어버려서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 먹고 나서는 뭘 마셔야 하냐고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제일 좋아요. 특히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곡물차가 좋고요. 매실차나 생강차도 괜찮아요. 이런 차들은 소화를 돕고 기름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먹고 식혜 마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생선도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게다가 생선에는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많은데 식혜의 당분과 만나면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더딘 편인데 여기에 식혜까지 마시면 속이 더 부대낄 수 있어요. 생선회나 구운 생선 드셨을 때는 차라리 레몬을 곁들이거나 무채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낫죠. 유제품도 식혜와는 안 맞아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거요. 이게 좀 신기한데 요즘 퓨전 음료로 식혜라떼나 식혜 요거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중장년층 소화기로는 이런 조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유제품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고 식혜에도 당분이 많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우유의 단백질과 식혜의 효소가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한 번은 요거트 먹고 바로 식혜를 마셨대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절대 유제품이랑 식혜를 같이 안 먹는다고 해요.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류와 식혜도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치킨, 돈가스, 탕수육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 말이에요. 요즘 치킨 먹을 때 식혜 시켜 먹는 젊은이들 많던데 사실 이건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튀김류는 기름을 잔뜩 머금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에요. 여기에 차가운 식혜를 마시면 기름이 위장에서 굳어버려요. 마치 설거지할 때 찬물로 기름때를 씻으면 안 닦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소화가 더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튀김 드셨을 때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훨씬 좋아요. 녹차나 보리차가 좋고 특히 국화차나 결명자차는 기름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무채김치나 배추김치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매운 음식과 식혜도 조심해야 해요. 떡볶이, 매운 찜닭, 불닭볶음면 같은 거요. 매운 음식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요. 이 상태에서 차가운 식혜를 마시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위장이 놀랄 수 있어요. 게다가 매운 음식에 캡사이신 성분과 식혜의 당분이 만나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매운 거 먹고 나서 단 음료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매운맛이 가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장에 부담만 더 주는 거예요. 매운 음식 드셨을 때는 우유나 요구르트가 제일 좋아요. 유제품의 카제인 단백질이 캡사이신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과일이나 과일 주스도 식혜와는 안 맞아요.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키위 같은 산미가 강한 과일들이요. 이런 과일들에는 구연산 같은 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식혜의 당분과 만나면 위장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 신과일 먹고 식혜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아침에 자몽 주스 마시고 식혜도 함께 드셨다가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일을 드시고 싶으면 식혜 마시기 최소 1시간 전이나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신과일은 더더욱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콩류도 식혜와는 궁합이 안 맞아요.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은 좋은 식품이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 들수록 콩 소화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여기에 식혜까지 마시면 배에 가스가 더 많이 찰 수 있어요. 두부나 콩나물 같이 가공된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같은 거 먹고 식혜 마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콩 드셨을 때는 소화를 돕는 나물이나 김치를 곁들이는 게 훨씬 낫죠. 해산물 중에서도 조개류나 오징어, 낙지 같은 건 식혜와 안 맞아요. 이런 해산물들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차가운 식혜까지 마시면 위장이 더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생굴이나 생새우 같은 날것을 드셨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해산물 드실 때는 레몬을 곁들이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식혜 자체의 온도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식혜는 차갑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나이 되면 따뜻한 식혜가 훨씬 좋아요. 차가운 음료는 위장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 효소의 활동을 둔화시켜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차가운 식혜 마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실온이나 미지근하게 데운 식혜가 소화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제 어머니는 요즘 식혜를 항상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처음엔 맛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막상 드셔보니까 속도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식혜가 몸도 녹이고 소화도 잘 돼서 일석이조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혜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직후에는 위산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소화가 진행되는 시기인데 이때 식혜를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방해될 수 있어요. 특히 과식을 하셨을 때는 더더욱 시간을 두고 마셔야 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식혜까지 마시면 위장이 팽창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식혜의 양도 조절해야 해요.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많이 마신다고 해서 소화가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분 과다 섭취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혜 섭취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 친구 중에 당뇨 있으신 분이 식혜를 너무 좋아하셔서 자주 드시다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소량만 드시라고 하셨대요. 식혜가 전통 음료라고 해서 건강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시판 식혜와 집에서 만든 식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시판 식혜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서 당분 함량이 훨씬 높아요. 집에서 만든 식혜는 쌀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주를 이루지만 시판 제품은 단맛을 강화하기 위해 당을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식혜를 드시는 게 좋고 시판 제품을 사실 때는 당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식혜 섭취를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식혜가 시원해서 자주 찾게 되는데 더운 날씨에 차가운 식혜를 너무 많이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에어컨 바람 쐬면서 차가운 식혜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져서 소화장애가 올 수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식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주면서 소화도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예요. 다만 너무 뜨겁게 드시지는 마세요.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식혜와 잘 맞는 음식은 떡, 한과, 고구마,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식혜의 소화 효소가 전분 분해를 도와줘서 소화가 잘 돼요. 반대로 식혜와 안 맞는 음식은 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 유제품, 신과일, 콩류, 해산물이에요. 이런 음식들과 식혜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식혜를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혜가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뭐든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식혜도 적당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고기 먹고 식혜 마셔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본인 몸에 귀 기울이면서 맞는 조합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혜 섭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식혜는 기호식품이에요. 건강을 위해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시면 적당히 즐기시고 별로 안 좋아하시면 다른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시면 돼요. 보리차, 옥수수 염차, 결명자차 같은 전통차들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니까요.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균형과 절제예요.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독이 되고 적당하면 약이 돼요. 식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좋은 음료지만 현명하게 마셔야 진정한 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식혜를 더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라요.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 식혜 드실 기회가 많으실 텐데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오늘 알려드린 식혜와 음식의 궁합도 그런 작은 지식 중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